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영상 촬영하는 오늘은요 6월 3일 휴장일입니다. 네, 지방선거 날 때문에 그렇죠. 자, 다들 투표는 잘들 하셨을까요? 오늘 아쉽지만 이 휴장일인 관계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선배님들 마음 놓고 있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포함된 우리나라 국장만 휴장일이지 오늘 미국 증시 어때요? 열립니다. 미국 증시 열리고 일본 증시 다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세계 증시가 열려 있는 데다가 매크로적인 부분과 개별 재료적인 내용들까지도 시장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중요한 내용이 있을지, 이런 모든 부분들 전부 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맞습니다. 내일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목요일에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요거에 대한 부분 정확히 또 설명드리면서 우리 삼성전자가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쉬는 날이니만큼 마음 편하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바쁘시더라도 영상 본격적인 시작 전에 어떤 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는 아낌없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는요, 삼성전자가 못해도 100만 전자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영상 시청 중간중간마다 뭐 눌러주셔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팬분들 영상 자주 시청해주시는 우리 선배님들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자,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100만 전자 아낌없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삼성전자는 매도를 금지한 종목입니다. 매도한 종목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메모리 가격 상승에서 나오게 될 삼성전자의 상승 사이클 절반, 아니요, 시작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도 비싼데요, 고점 같아요, 이런 거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매도를 금지하는 종목이고, 그리고 좋은 내용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 어떠한 대외 변수로 눌림목이 형성될 때마다 추가 매수로 삼아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만큼은 다른 분들께서도 오히려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영상 시청하고 많이 배워가시라고 구독, 좋아요와 댓글 꼭꼭 눌러주시면서 달아주시면서 영상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바쁘신 만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삼성전자 위아래 꼬리 양쪽으로 다 달려주기는 했습니다만 어때요? 아쉽죠? 솔직히 37만 7천 원 장중에 다 주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꽉 찬 양봉으로 마감해 주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시장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제 시장 종합 전광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개인분들이 8조가량의 자금을 토대로 틀어막았습니다. 우리 증시를. 기관은 다소 관망하는 이 관망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누구요? 코스피에서 이 메인들이 8조가량 매도세를 내비쳤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거 고점 아냐? 나 샀다가 물리면 어떡해? 물리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쉽사리 매수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거요? 오래 들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볼게요. 개인분들이 8조 4천억 가량을 투자하시면서 삼성전자도 틀어막아 주셨다라고 할 지언정, 외국인들이 8조를 매도했을 지언정, 뭐라고요? 증시는 솔직히 약했어요. 어제 많이 밀렸다가 일단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오히려 2% 올랐다? 얘가 버텨줬다? 라고 하는 거 무슨 뜻입니까? 삼성전자 힘이 어마무시하게 세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그냥 힘이 좋네요, 세네요 라고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사실 선배님들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뭐가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실 거 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어제도 370만 주가량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1000만 주가 넘게 우리 삼성전자 매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사실 맞아요. 이 삼성전자의 주포는 외국인이라는 거를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외인 비중이 거의 8%나 달하는 메이저 수급, 이 종목의 주인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어때요?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도요. 제가 오늘 기사를 찾아보다가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요거 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서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6월 2일 날 나온 내용인데요. 9000P
코스피 9,000포인트 코앞에서 일단 미끄러졌죠. 어제 하방 압력 또 견뎌내면서 일단 보합권에 아슬아슬하게 머물렀습니다만 중요한 거 뭐예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8조를 또 하루 만에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103조가량 매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사 보면 내용 정확하게 있지만 사실 이 코스피 매도하는 이 외국인들의 기조 자체가 문제가 계속해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확한 근거를 옛날이라고 하니까 너무 옛날 같네요. 그죠? 5월 20일 날 나왔던 기사, 이때 영상에서도 정확히 언급드렸어요. 이때 똑같은 현상이 있었죠? 왜 그러냐? 코스피 왜 던지냐? 사랑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내용인데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코스피가 좋아서 더 갈 거 아는데 심지어 우리 골드만삭스에서 보수적으로 멀티플을 계산해 봤을 때도 코스피는 12,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뭐라고요? 매도를 많이 하는 게 맞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사를 좀 토대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설명드렸던 같은 내용이죠. 코스피가 어제 많이 또 올라갔는데 상승하면서 시작했지만 외국인들이 장 막판까지 8조를 팔아서 이거 겁먹을만 했어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달 7일부터 18일 동안에 계속해서 코스피 매도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매도하는 게 뭐 문제 없다라는 거 뭐 물론 맞기는 하지만 매도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밑에서 내려서 보면 잘 보세요, 우리 선배님들. 일단 어제 물론 삼성전자도 매도를 했습니다만 어디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죠? 이제 최근에 급등했던 이 로봇 관련 종목들, 기판 관련 종목들, LG이노텍과 삼성전기, 전기라고 친할게요. 삼전기.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었죠? LG전자를 비롯한 두산로보틱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이 젠슨항 테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네가 그래서 그동안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안 보고 계시는 분 없으시죠?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잘 볼게요. 지난달 7일 5월 7일부터 6월 1일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순 매도액은 50조가 넘었습니다. 야, 너무 크기는 하죠. 기간을 더 넓혀서 봤을 때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외인이 코스피에서 100조를 넘게 매도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금융위기처럼 역사에서 있었던 안 좋은 시장에 어마무시한 빅 약세장이 왔을 때 나왔던 수치보다 더 많이 팔기는 했습니다. 이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때 60조였는데 지금 40조를 더 팔았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25조를 팔았는데 지금은 얼마예요? 4배를 넘습니다. 근데 이때 답이 벌써 나와요. 코스피는 몇 포인트였어요? 지수가 앞만 많이 쳐줘봐야 1000포인트 후반에서 3000포인트 반드시 아래였을 겁니다. 반드시요. 근데 지금 어때요? 코스피가 벌써 8,800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지수만 계산을 해봐도 몇 배가 오른 거예요? 거의 4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최소 못해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님들께서 뭐라고 해요? 외국인의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코스피의 상승 동력.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외국계 기관들의 매도가 뭐에 기인한 거예요? 기계적인 리밸런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 펀드들이 한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랑 반도체 업종들의 강세로 인해서 특정 국가, 업종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는 코스피가 1000에서 2000포인트 많이 쳐줘야 3000포인트 사이였죠. 절대 넘지 못했었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증시가 기계적으로 체력적으로 아예 달라져 버렸습니다. 4배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수치상으로만 따져도 매도를 한 게 비슷비슷하겠죠. 4배 그동안 시장이 올랐으니까. 근데 매도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필두로 코스피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왜 올라온 거예요? 맞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를 구성하는 외국계 기관들은 어때요? 예를 들면 일본 주식도 사야 돼요. 미국 주식도 보유해야 돼요. 한국 주식도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흥국 국가들도 있겠지만 기존의 금융 주도 국가들에서도 보유 비중 이 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구니에서 기계적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하루마다 리밸런싱을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 어때요? 2000포인트 후반대에서 8000포인트 후반까지 1년도 채 안 돼서 올라왔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일본이랑 미국도 같이 올라왔지만 이 바구니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정해져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일본 것도 얼마 팔고 미국 것도 얼마 팔아서 현금 확보를 했지만 한국이 이만큼 커져버리니까 여기서 비중을 덜어낸다. 기계적인 포트 리밸런싱을 했다라는 건데 워낙 증시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매도한 것처럼 보이는 소위 말하는 착시 효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착시 효과. 집중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다라는 거고 골드만삭스가 12,000포인트까지도 올라간다라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서도 삼성전자 팔아요? 안 팔아요? 당연히 더 팔겠죠. 올라가는 동안 비중이 늘어나기만 하니까. 왜 그러냐?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의 외국인 이 코스피 보유 비중이 40.26%라고 합니다. 거의 40%죠. 근데 지난해 말에는 몇 퍼센트예요? 코스피 비중을 36% 보유했었는데 지금은 4% 늘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기사 있죠? 코스피 사랑하니까 매도한다. 이 기사가 5월 20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몇 퍼센트다라고 해요? 보유 비중이 많이 판 것처럼 보여도 연초에 36%였던 게 38%까지 올라간 거고 그러면 5월 20일자 기사에서 영상 촬영하는 오늘 6월 3일입니다. 6월 3일까지 2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비중은 더 늘어났다고요. 40%까지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다? 외국인이 올해 대규모로 코스피 시장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단지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외국계 기관들이 운용하는 포트폴리오에 이 투자 바구니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살짝 줄인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역설입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는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매도 기존에 뭐였어요? 금융위기에서 나왔었던 금융위기에서나 보던 이 매도량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때 매도했던 이유는 한국 증시가 고점이라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이클이 끝나서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매도하는 이유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집중해 주세요. 자, 보시기 전에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꼭 100만 전자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이유가 선배님들이 외국인들이 자꾸 매도해서 고점 같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다가 아직도 삼성전자가 싸다라는 거를 못 믿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제발 좀 영상 시청하시라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서 아까 보다 말았던 게 뭐였어요? 보수적 PER을 적용했던 골드만삭스의 코스피 12,000포인트 제시입니다. 만약 코스피가 12,000포인트를 간다라고 하면 지금 8,000포인트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37만원입니다. 35만원이죠. 정확히는 35만원인데요. 자, 지수가 여기서 지금 몇 퍼센트 더 가야 돼요? 30%는 더 상방으로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논리들로 하여금 못해도 삼성전자 50만 전자 간다라는 거고 못해도 아직도 싸다라는 겁니다. 근데 12,000포인트 가게 되면 어때요? 거기서 끝나나요? 딱 끝나요? 아니죠. 증권사들이 추정치 계속 높입니다. 이때 되면은 코스피 12,000포인트에서 14,000포인트를 제시할 거고요. 1,000포인트 가면 16,000포인트 가겠죠. 그게 언제까지예요? 네, 제가 항상 누차 강조드립니다. 빅테크들의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많은데요. 이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까지는 메모리 가격은 올라간다라고요. 메모리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요, 못 가요? 올라갑니다. 아셨죠? 자, 잘 볼게요. 그래서 이 기사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이거예요.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기존 9,000포인트에서 12,000까지도 올려잡고 비중은 늘리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이제 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요. 왜 그런 거죠?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이 PER을 놓고 따져봤을 때, 멀티플을 놓고 봤을 때 코스피 자체의 저평가다, 고평가다? 저평가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피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잘 벌 거기 때문에 증시는 올라간다, 상방으로 잡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메모리에 대한 반도체 사이클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매도를 금지하고 빠질 때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매도 금지와 추가 매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것도 있네요. 전술적 조정이 있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골드만삭스가 그냥 무지성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2배 이상 오른 거 알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이 쏠림 현상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것도 알고요. 개인 투자자의 투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포모 현상이
와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쌈집 돈을 밀어놓는 것까지 다 한다라 그랬어요. 지금 국내 증시에 모든 취약점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보고서에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투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리포트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비중 확대는 코스피 이익 성장률을 꼽았고요. 그래서 뭐 이래서 좋다라는 건데 밑에 이제 보다만 게 이제 조정이었죠. 조정. 이 말도 되게 좋네요. 시장이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의 지속 기간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이 선배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 거다. 그래서 못해도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28년까지는 지속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점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좀 보도록 할게요. 조정은 언제 오냐 도대체. 조금만 더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코스피는 이보다 더 깊은 전술적 조정, 자,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충분히 지지를 받고 있다. 오히려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더 강하게 매수하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코스피 시장을 외국계 투자 기관에서 좋은 얘기하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배님들은 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당장 오전 장에 자 1일비를 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을 꼭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1일비를 하실 필요는 없다. 적어도 지금처럼 대세 상승기에는 삼성전자를 매도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눌릴 때마다 추가 매수를 어디서 잡으면 될지, 신규 매수를 어디서 잡으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대응을 해야만 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언제예요? 전쟁이겠죠. 자, 이란과 미국의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이때는 자, 맞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최대한 현금으로 바꿔놓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주가가 빠지고 좋은 내용이 나오면 또 주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또 빠졌고 좋은 내용 나오니까 올라갔죠. 맞습니다. 이때는 장 자체가 변동성 장세라고 해서 고점과 저점을 반복하는 장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장은 어떤 장입니까? 네, 완전히 강세장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혹여나 추후에 변동성 장세가 될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인다, 조짐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어떤 거에서든지 간에 일단은 첫 번째 외국인 매도세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를 들여다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삼성전자에게 주가 할인율을 만들었던 매크로적인 부분들, 매크로를 항상 지켜보셔야 되고, 두 번째, 네, 노조 문제겠죠? 노조 문제 같은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확인하고 우리 선배님들께 어느 정도 매도하고요. 차익 실현하시죠. 라고 선배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구간에서는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든지 혹은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하면은 제가 우리 선배님들께 먼저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비중을 늘리면 좋을지 줄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죠.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께 실시간 대응에 대한 부분을 단체 문자를 통해서 매도를 고민하신다, 매수를 고민하시는 거 좋은데요, 타점은 여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이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단체 문자를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다고요. 자, 어떻게요? 자, 여기 화면 왼쪽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는 단체 문자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예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문자를 보낼 때마다 제 업무용 핸드폰에도 보내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핸드폰 화면 실제로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볼게요. 자, 이게 언제예요? 2월 27일 날 삼성전자, 이때가 맞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선배님들께 뭐라고요? 수익은 축하드리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이란의 마찰이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너무 심화되는 구간이 나왔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요게 아마 중동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가와 21만 비중까지도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눌림목에서 재진입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언제요? 매도를 안내드렸으니까 자, 이때네요. 3월 10일 날 삼성전자, 자, 재진입 즉 매수에 대한 핵심 논리를 적어드리고요. 매수가 18만 1,000원에 비중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내용을 읽어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적어도 공부하는 투자자분들이시다라고 하면은 요 내용, 이 황금손 차승원이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적어드리는 만큼 꼭 내용 전부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다음에는 뭐 전쟁 때는 매수 매도 반복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3월 19일이고요. 내려서 보게 되면은 요때 매도가 20만 3천 원의 비중 전부 다 설명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것까지만 집중해 주세요. 삼성전자 3월 30일 날 시장의 공포를 이용해서 역추세 매매 진행하시죠. 라고 하면서 매수가와 비중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요, 방금 왼쪽에 보여드렸던 단체 문자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선배님들께서 먼저 매도나 매수 하시기 전에 제발 두 글자 삼성이라도 보내셔서 대응에 대한 부분 꼭 받으신 다음에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LG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요거 목요일날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LG CNS는 좀 어떨까요? 그리고 네이버 어떨까요? NC는 어떨까요? 자, 그리고 요즘 코스닥이 1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를 갈 것 같아요. 아, 진짜 바이오 이거 짜증납니다 라고 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신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는 한미약품을 예시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 물어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제가 뭐 일일이 전화를 받기가 어려우니 전화는 주시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문자로 꼭 궁금하신 내용 적어주시고, 그게 다 귀찮다라고 하면 그냥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문자 보내는데 돈도 들지 않는 만큼 주말여간 이번 연휴간 휴일에 꼭 보내셔서 미리부터 내일 오전장에 대응 전략을 수립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보내셨다라고 하면요, 영상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떤 거요?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꼭 100만 전자를 남겨주시고요. 안 끝났습니다. 뒤로 가기 누르지 마세요. 자,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면 결국 종목이겠죠. 근데 뭐 아무런 종목이나 가져온 게 아니라 지금 특히나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쵸. 자, 내 포트에 로봇주가 하나라도 없다, 로봇 관련주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어제만 하더라도 어때요? LG전자랑 두산로보틱스, 뭐 네이버, 현대차, 로보스타, LG, 그리고 NC, 현대모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조회수, 실시간 조회수 순위에 보입니다. 뭐가요? 맞습니다. 젠스낭이 방한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테마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젠스낭 테마라고 저는 좀 칭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젠스낭이 방한을 해서 이 로봇주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얘네가 날아가느냐, 어떻게 보시나요, 선배님들은? 자, 저는 날아간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로보티즈, SPG, 현대차 그룹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LG전자, 자,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선배님들. 그죠? 그리고 뭐 간다 못 간다 이걸 떠나서 얘네의 공통적인 특징 뭐예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같은 장세에선 로봇주, 로봇 테마를 꼭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올라갈 거를 아는데,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아직 안 간 종목을 꼭 좀 찾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종목은 10배거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서요,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내일 오전에는 꼭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이 뭐냐면 감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무려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팀까지 신설하면서 인수합병 후보로 거론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먼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해당 기업을 왜 인수하려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앞전에 넥스를 인수하려 했던 때를 생각하면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이때가 언제예요?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사이클이 오게 되면 주가가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듯이 올라갑니다만 사이클이 끝나니까 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요,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니까 이 상황을 방어하려고 미래 먹거리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전장 사업을 인수한 건데요. 근데 얘네를 매수하세요 라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언급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올해 M&A는 지속되는데요. 근데 그 중점이 누구냐면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네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기업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주력이 누구라고요?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요. 동시에 필요한 기업이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요?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기업이 누구예요? 자, 라이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라고 미리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라이다가 뭐예요? 보통은 그냥 들어만 보셨을 겁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텐데 아닙니다. 이제 훨씬 더 중요해졌고요. 왜 그러냐면 로봇에 있어서 여기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치면 자율주행에 있어서 눈의 역할을 해주는 부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수하려고 할 거예요 라는 건데요. 자, 근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누구요? 현대차까지도 라이다 기업을 눈독 들이고 있더라고요. 관련된 기사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5월 8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만 여기서 뭐라고 해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자율주행 기술로 로봇 성능을 한 단계 더 개선시킨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언급하는 필수 부품이 뭐냐? 바로 카메라랑 라이다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입니다 라고 일컬어지는 아틀라스조차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거기서 필요한 부품이 뭐라고요? 카메라랑 라이다라고 이미 미리부터 말을 하죠. 자,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부품이구나 라는 거를 알았는데 근데 우리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맞습니다.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해놨지만 해당 기업들은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다 보니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다를 못 만들어요. 안 만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진행해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선 이 미래 로봇 추진단 산하에 이 해당 기업들을 편입시킨 다음 얘네까지도 인수해서 어떻게 해요? 기술 취득을 통한 업계에서의 선도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겠죠? 왜 그래요? 현대차까지도 얘네를 탐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로 해당 기업을 먼저 미리부터 선점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거 말고도 표면적인 게 이미 있어요. 내부적인 게. 잘 보세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이래요. 해당 기업이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이전에 이제 고문하시던 분이 대표이사로 이사로 재직 중인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지분의 형태를 놓고 보았을 때 원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다가 대주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업을 당연히 인수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로보틱스처럼 많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사실 이 정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5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면 좋겠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얼마요? 10배가 정도만은 노려보시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미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비롯한 빅테크들이요 눈독 들이는 미래 산업이에요.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미리부터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누구요? 외인과 기관이 미리부터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 돼요. 한 300만 원 정도로만 여유 자금으로만 들어갔다가 이번 2분기 내에 좋은 결과 보여준다. 10배거 달성한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소액이라도 내일 오전장에서는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셔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죠.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남겨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숫자로 3번입니다. 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황금손 차승원이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요?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선배님들이요 정말 삼성전자가 85만 전자 갈 때까지 우리 미국의 호세인이 연구원님이 말씀 주셨던 85만 전자에 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도와 매수에 대한 고민 같이 하도록 할 거니까요. 어차피 기왕이면 문자 보내는 거 돈도 안 드시는 거 두 가지 다 신청하셔서 우리 선배님들의 이 수익률을 극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숫자로 3번 그리고 삼성이고 그리고 최근에 요거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삼성전자 개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이게 상장되고 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도움까지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레버입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세 가지 다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레버 삼성 3입니다. 다 보내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 중에서
뭐 필요하신 것만 골라 보내셔도 상관없으니까요.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선배님들 이 황금손 차승원과의 의리 어떤 거예요?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님 100만 전자를 꼭 우리 선배님들의 핸드폰에 액정이 부셔지도록, 선배님들의 지문이 달아 없어지도록 정말 강하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오늘 같은 연휴에 많은 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실 수 있겠죠? 꼭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